음식점 국수기계에 손가락이 낀 60대 여성을 소방관들이 긴급구조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계 끼임 사고,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야간에 방파제에 추락한 관광객 한 명을 해경이 긴급구조하였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방파제 추락 사고,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요. 네, 그와 함께 가뭄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가뭄 대책 총괄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예산 지원과 함께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가뭄 지역에 급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농사를 짓는 데에는 여전히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뭄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데 동참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네. 세수나 양치질을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빨래를 할 때도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면 조금이나마 물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작지만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가뭄 대비 행동 요령, 저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구조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소식은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기계 끼임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6월 3일 오후 4시경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국수면을 뽑아내는 제명기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원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기계의 틈새를 벌린 후 신고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신고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계 끼임 사고는 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서도 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는 순간의 방심이 이러한 기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이 현장에 출동했던 수원소방서 남부 119 구조대 지종환 소방이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종환 소방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요구조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좀 신고자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면 본인이 피나는 것도 보게 되고 손이 눌려 있어가지고 겨냥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척 흥분을 하게 돼요.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기계에 끼인 사고이다 보니까 구조하는데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조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제명기 구조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전원 버튼, 면판, 룰러, 보호 커버 이렇게 대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제품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대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이제 구조대다 보니까 이러한 기계 사고에 많이 출동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기계 끼임 사고로 출동한 적이 많이 있으신 편인가요? 예, 종종 있습니다. 요즘 가정이나 식당에서 힘 안 들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기계 기구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자르고 누르고 분쇄하고 회전하는 기구는 사용 시 항상 주의하고 점검을 하는 침착하게 작동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지 또 기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구조된 신고자는 면을 뽑는 제명기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외에 어떠한 끼임 사고들이 있는지 금정 씨가 이 대처법과 함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네, 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끼임 사고는요, 대부분 식품 가공과 관련된 기계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 고추 분쇄기라든지 반죽 기계라든지 또 요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 분쇄기 같은 것들인데요. 대부분 부주의나 사용 미숙으로 발생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요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고 예방법인데요. 네. 대부분의 장갑을 끼거나 또 맨손으로 기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잠깐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할 때는 단순한 작업이라도 손을 사용하지 말고 도구를 사용해서 재료를 넣는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장갑을 끼면 손이 기계에 더 쉽게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꼭 도구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도 볼까요? 네, 마지막은 익숙한 기계라고 하더라도 취급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기계 사고의 대부분이 신체 절단 등의 2차 장애 후유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심각한 생활 불편과 심리적 좌절을 느끼게 되겠죠. 따라서 취급 요령을 잘 익혀두고 실천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고라는 게 정말 순식간이고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항상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긴급구조 두 번째 사고 소식도 이러한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6월 5일 밤 10시 27분경 해경대원들이 관광객 한 명을 응급처치 후 들것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방파제에 미끄러지면서 해안가로 추락하였는데요. 현장 도착 당시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어 응급처치 후 구급대에 인계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네,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방파제 주변은 암초나 돌이 많아서 매우 위험한 장소인데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현장에 출동했던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이건규 경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규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안해경구조대 경장 이건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고 방파제에서 추락한 사고라서 큰 부상이 염려되는데요. 당시 현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태안해경서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고 사고 현장까지 5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환자는 야간에 신진항 마도 방파제를 걷다가 테트라포트 반대편 높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환자는 추락하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은 있으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파제 주변은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미끄럽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구조하시면서 어려움은 또 없었습니까? 네, 이때 사고 시간이 야간이었고 방파제 주변은 바위가 많고 미끄러워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해 응급처치 후 들것을 이용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 후 119 구급대에 인계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요. 이때 주변에 있는 관광객분들이 랜턴을 비춰주고 환자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환자를 신속히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태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잖아요. 요즘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 당부사항이 있으시다면요? 네, 서해바다는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안개나 해무가 갑자기 생겨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음주로 인한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파제 사고 역시 음주로 인한 사고 중 하나인데요. 위험한 곳에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을 잘 확인하고 무단 출입이나 무리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며 특히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안전하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음주로 인한 사고였군요. 그렇죠. 네, 경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파제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희 씨가 방파제 사고 예방 및 대처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먼저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항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파제인데요.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로 방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테트라포트는요, 사계절 내내 바닷물과 접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나 각종 무기물들이 엉켜붙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테트라포트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트라포트 사이는 생각보다 많이 깊습니다. 얼마나 네, 이 되는 거죠? 높이가 거의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파도 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구조 요청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테트라포트 위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조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정확히 어디에 빠졌는지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이제 위치도 확인하고 네. 혹시나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네. 위치도 알려주면 조금 더 신속하게 구조를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거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만약 낚시나 사진 촬영 등을 목적으로 방파제 근처를 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파도가 잔잔해 보이지만 이 너울성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 위로 덮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반드시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관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 확인 두 네.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은 흔히 술이 왼수다라는 네. 표현이 있죠. 네, 방금 전에 사고도 음주 때문에 그렇죠. 일어났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술입니다. 음주 후에는 위험한 테트라포트 근처로 접근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간혹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음주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뭐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네. 그리고 평소에 구명조끼나 같은 보호장구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낚시를 할 때도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네, 거. 그렇죠. 파도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방파제, 낚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하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맛있게 드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촬영하신 사건 사고 영상이나 긴급구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TV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급구조 파이팅!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